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오늘은 카페 메뉴판과 제국주의 그 속에 숨은 시선들이라는 타이틀로 제국주의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칸트의 윤리학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비판적으로 한번 검토 내지는 성찰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윤리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를 직접 진단해 볼 거예요. 여러분, 요즘 카페 식당에 가면 이런 메뉴판 본 적 있죠? 자, 그러니까 하윤이가 네, 전부 영어로만 적혀 있어요. 에스프레소, 플레인스콘 이렇게요. 심지어 아파트 이름도 외국어로 길고 복잡하게 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어로 쓸 수 있는 단어조차 애써 외국어로 표기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굳어지고 있죠.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라고 응답했다고 해요. 이런 현상 속에는 문화를 대하는 어떤 태도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실제로 거리에 나가 보면 상당 부분 어떠한 업체의 메뉴판, 그리고 그 업체의 간판이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분명히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런 외국어를 사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우리말은 촌스럽지만 외국어를 사용하면 세련된 느낌이 든다. 즉 이러한 이 응답의 이면에는 우리 것보다는 외국의 것이 언어에 있어서도 더 우월하고 더욱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더 세련된 느낌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그러한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우가 무의식 중에 우리말보다 외국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하는 태도예요. 자, 맞아요. 다른 문화를 숭상해서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결국 자기 문화에 대한 주체성과 자부심을 약화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언어의 영역에서도 우리말보다는 외국의 언어가 더욱더 세련된 것으로 느껴진다. 자, 이러한 느낌의 이면에는, 그 뿌리에는 우리말보다 외국어가 더 우월하다 라고 하는 태도. 그래서 더 우월하니 우리의 것은 버리고 외국의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태도로 이어진다. 자, 그래서 어떤 문화의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중에서 우리 문화의 패턴보다는 다른 문화의 패턴이 훨씬 더 우월하다, 더욱 정상이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 좋다 라고 하여 우리 것을 버리고 맹목적으로 외국의 것을 따르는 그러한 이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문화 사대주의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문화 사대주의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바로 그것이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즉 다른 문화는 우리 문화보다 열등하다,
우리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서 우월하고 정상이고 올바르고 좋은 것이다. 반면에 다른 문화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지배하고 심지어 그 문화를 억압하여 우리 문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시켜야 한다. 이런 태도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결국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사실상 같아요. 즉 특정 문화의 패턴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간주하고 그것만을 우월하다, 정상이다, 옳다, 바르다, 좋다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는 문화가 우리의 것으로 그 방향이 향하면 자문화 중심주의로 변질되는 것이고 그 방향이 다른 문화의 방향으로 향하면 문화 사대주의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외국어와 관련하여 뭔가 우리 것은 촌스럽고 외국어는 세련된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태도의 이면에 문화 사대주의에 대한 환상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화 사대주의와 정반대되는 개념, 그것이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지금부터는 그 자문화 중심주의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두 학생 모두 정확하게 짚어주었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에도 문화 사대주의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네요. 자, 그럼 이번에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19세기로 가봅시다. 영국의 작가 키플링의 시를 그린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만평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만평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 여러분 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그 정치적 사건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뭔가 우스꽝스럽게 우회하여 그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하지만 직접적이지는 않고 우회하여 유머러스하게 그림으로 그러한 비판적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만평인데 이 만평에 해당하는 이 그림 한 컷이 바로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이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그림은 원래 모티브가 된 이 작품은 영국 작가 키플링의 시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그러니 영국 작가 키플링의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시를 같은 제목으로 하여 만평으로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바로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만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만평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만평. 자, 이것이 자, 백인의 짐, The White Man's Burden 이라고 하는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만평의 그림인데, 자, 이 그림과 관련하여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어떠한 의도를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의도,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떠한 정치적 사건 내지는 정치적 의도 이런 것들을 위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그림 속 주인공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죠. 자, 왼쪽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 뚱뚱한 신사가 영국을 상징하는 존 볼이고, 즉 자, 여기에 지팡이를 짚고 지금 현재
언덕을 돌덩이로 이루어진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이 신사가 바로 존 불입니다. 여기서 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인물은 영국을 상징하는 일종의 캐릭터, 즉 영국이라는 국가를 의인화, 사람화해서 표현한 캐릭터다, 가상한 캐릭터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강한 호랑이에 비유하는 것처럼 이 만평에서 이 존 불은 영국이라는 국가를 의인화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성조기 무늬바지를 입고 있는 할아버지가 미국을 상징하는 엉클 샘이란다. 자, 바로 여기 오른쪽에 이 성조기 무늬 바지를 입고 있는 이 할아버지, 이분이 엉클 샘인데, 엉클 샘 역시 존 불처럼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를 의인화하는 가상의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약자가 US죠. United States, US죠. 이 US의 머리 글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엉클 샘이다, US 엉클 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면 영국이라는 국가를 의화한 그 캐릭터, 바로 이 존 불은 아주 듬직하면서도 실용적인 영국 중산층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데, 우리 제국주의 시절에 영국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이 주인공으로 풍자화되어 단골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 엉클 샘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를 의인화한 가상의 캐릭터 역시 미국 연방정부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1,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을 모집하는 포스트에 등장하면서 미국의 권위 내지는 애국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얼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림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상징하는 가상의 의인화된 캐릭터 존 불과 그리고 엉클 샘이 등장하고 있고, 이 두 인물이 등에 커다란 바구니를 메고 누군가를 열어 태우고 싣고 힘겹게 지금 이 산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제국주의와 관련한 조금 더 배경 지식은 이어지는 논의에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두 강대국이 등 뒤에 커다란 바구니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 바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 사람들이야. 영국과 미국은 무지, 미신, 야만이라고 적힌 험난한 바위들을 힘겹게 밟고 넘어서서 저 산 정상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최종 목적지인 문명화를 향해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 자, 우리 19세기에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제국주의라고 하는 건 미국,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이 약소국을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공급지, 그리고 생산된 상품을 팔기 위한 시장으로 마치 도구처럼 이용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정복하던 그러한 이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영국과 미국과 같은 이 제국주의 세력은 왜 이렇게 약소국을 무자비하게 지배하고 침략하여 원료를 생산하는 기지와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도구화하였는가? 바로 그 배경에는 우리 산업혁명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생산 방식이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자, 그러니 이 기계를 바탕으로 뭔가를 생산하다 보니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뭔가 대량으로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 그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려면 그 대량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야 됩니다. 매우 저렴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저렴한 원료를 공급할 기지가 필요했는데 그 희생양이 바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약소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울러서 대량 생산을 해서 어떤 물건을 구성해냈어요. 만들어냈는데 손으로 만들던 시대와는 달리 이 기계를 바탕으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말 그대로 대량으로 물건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 국내에서만 이 물건을 소비할 수는 없고 이 물건을 소비할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 희생양이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약소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등장한 이 제국주의 세력이 값싼 원료와 그리고 그 값싼 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목적 내지는 야욕의 희생양이 된 이 국가가 바로 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약소국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이 이러한 제국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약소국을 침략하여 지배하여 자신들의 식민지 도구로 삼기 위해서는 뭔가 정당화하는 이것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한 논리가 필요했는데 그러한 논리를 일종의 시로서 펼친 사람이 바로 앞서 소개한 영국의 작가 키플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키플링의 시 백인의 짐이죠. 자, 그런데 이 키플링의 시 백인의 짐이 결국은 이 제국주의의 이 야욕을 정당화하는 시였다면 이 빅터 길람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젖지라고 하는 이 잡지에 발표한 만평, 즉 백인의 짐은 바로 그러한 키플링의 시에 담긴 제국주의적 야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만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영국을 상징하는 존 불과 미국을 상징하는 엉클샘이 현재 언덕을 오르는데 이 언덕을 오르는데 어떤 무언가를 밟고 올라가고 있어요. 뭘 밟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바베리아니즘, 야만주의, 그 다음에 oppression, 억압, 압제, 그리고 ignorance, 무지, superstition, 미신, vice, 악덕, 그리고 brutality, 잔인함, 즉 이 약소국 이 식민지의 희생양이 된 이 약소국들, 즉 강대국의 식민지 도구화된 이 약소국들은 야만적이고 민주적이지 않은 억압적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무지하고 이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이들은 악덕으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은 잔인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정적인 이러한 부정적인 이 요인들을 우리 강대국들이 밟고 하나하나 밟고 이것들을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 강대국들은 지금 그러한 이 약소국들의 이 아주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밟고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힘겨운 그렇게 건설적이고 훌륭하고 선한 일을 이렇게 힘겹게 언덕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힘겹게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식민지 지배, 정복 이것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합리화될 수 있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열강들의 정당화 논리를 통해서 식민지를 지배하여 이러한 열등하고 미개한 이 약소국들을 어디로 이끄느냐? 바로 여기 있는 civilization, 문명화, 아주 미개한 상태에서 문명화된 상태로, 동물적인 상태에서 진정으로 인간다운 상태로 우리가 끌어올려주고 있다. 끌어올려주고 있다. 누구를? 바로 이 약소국들의 미개한 국가와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그렇게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존불과 엉클쌤이 이 등에 커다란 바구니에 지고 있는 이 짐들이 바로 하나하나가 약소국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만평은 우리 제국주의 세력이 미개하고 미신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아주 불합리한 제도를 가진 이러한 이 약소국들을 힘겹지만 이들을 태우고 결국은 문명화된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여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빅터 길람은 바로 이러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키플링의 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의도를 만평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